안녕하십니까? 투영인입니다. 지난 그 한 주간 그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그 갖게 되는 그한 가지 그 공통적인 생각은 과연 그 미국 주식시장이 그 고점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궁금증을 그 갖게 됩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매번 그 주식시장 그 변곡점을 그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고민들은 그 더욱더 그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에 대한 그 주식시장 그 변곡점을 그 단순히 그 주가지수보다는 주식시장 그 또는 경기 사이클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유효하다. 이런 측면에서 그 여러 차례 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물론 뭐 이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경제 지표를 그 계속 그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그 조금이라도 그 상식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은 제가 11월 그 17일자 유튜브 내용인 그 새로운 투자 시계와 그 팩터 전략을 통해서 말씀드릴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금리에 대한 그 약간의 이해도만 갖고 계신다면 현재의 그 주식시장 위치를 파악하는데 크게 그 도움이 될 것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. 아마 그 이외 이제 여러분들도 그 많은 그 얘기들을 그 들어보셨을 텐데요.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수익률 곡선입니다. 일드 커브라고 그러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일드 커브를 그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식시장의 그 위치와 그 이에 따른 그 업종별 그 접근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이제 요즘 그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 그만큼이나 그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금리일 것입니다. 특히 이제 그 페드가 그 금리 인상을 그 예상보다 빨리 그 실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 수익률 곡선의 그 중요성이 그 더욱더 그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서 그 단기 금리가 그 상승하고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이러한 그 수익률 평탄화 현상이 지금 그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먼저 그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그 현재 오미크론과 그리고 과도한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고점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 곡선으로 현 국면을 파악을 할 수 있다. 현재 그 수익률 곡선 패턴을 보면은 지금은 그 베어 플래트닝 국면이다. 그리고 페드가 12월 FOMC에서 금리 정책을 선회할 경우에 이런 그 수익률 곡선이 그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.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먼저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수익률 곡선은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만기별 그 금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. 아래는 그 채권 그 만기, 미국 국채 채권 만기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.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채권, 1년 미만 단기 채권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리 차이가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우상향하게 그 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수익률 곡선이 만기별 금리를 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그 만기별 그 수익률 차이를 또는 스프레드를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 미국 국채는 그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그 국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년 미만, 그 1개월부터 그 1년 미만인 그 채권은 그 T빌이라고 그 표시를 하고요. 그 2년에서 10년 만기까지는 그 T노트 그리고 10년에서 30년은 이제 T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와 같이 그 각각의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금리를 표시한 것을 수익률 곡선 또는 이 수익률 곡선의 차이 스프레드를 수익률 곡선이라고도 합니다.
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그 수익률 곡선을 보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와 그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그 추정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수익률 곡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기가 길수록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높아지는 우상향 현상을 띠는데요. 이것은 그 투자자들이 만기가 긴 채권을 그 보유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그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그 더 많은 그 보상, 다시 말씀드려서 할인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면서 우상향을 띠게 됩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년보다 만기가 더 길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은 것입니다. 20년과 30년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수익률은 그 금리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채권 가격과는 그 역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흔히 듣게 되는 그 수익률의 그 평탄화, 그 플래트닝 이런 부분은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더욱더 그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런데 이제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국채 시장도 그 사이클을 그 형성하게 되는데요.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따라서 그 수익률 곡선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구분하게 됩니다. 크게 베어 플래트닝 단계에서 불 플래트닝, 불 스티프닝, 베어 스티프닝 이렇게 그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많이 그 보신 그리고 많이 그 눈에 익은 그 그림 아닌가요?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사이클과 거의 그 동일합니다. 결국은 그 금리라는 것은 경기를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도 반영한 거지만 그래서 그 경기 사이클과 비슷한 그 사이클을 그 갖게 됩니다. 이제 그 단계별 수익률 곡선의 그 특징에 대해서 그 살펴보고 이에 관한 그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특성을 그 말씀드릴까 합니다. 먼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어 플래트닝입니다. 이 베어 플래트닝은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단기 금리는 상승하지만 장기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말합니다. 이것은 그 페드가 금리 인상을 그 실시할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된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실시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베어 플래트닝 그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.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. 이 그 최근에 그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2021년 그 3월 이후의 모습이 그 베어 플래트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그 판단하는 근거로는 10월 1일 이후에 그 단기 금리는 상승하고 장기 금리는 그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인데요. 그러니까 상승률이 이제 둔화됐다는 거죠. 10월 1일 이후 11월 30일까지의 그 만기별 채권 금리 변화를 보면은 그림과 같습니다. 그 그림에서처럼 그 3년 만기 그 채권 금리는 0.32% 상승을 했는데 30년 만기 그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.26%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그 패턴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사실상 그 경기 확장 국면이 거의 그 절정 상태를 보여서 그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그 사이클상에서 나타나는 그 특징입니다. 그래서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단행은 하진 않았지만 이를 그 금리에 그 반영하게 되는 그런 그 특징들이 남아 있어서 베어 플래트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페드는 단기 금리를 인상을 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빠르게 그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둔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이 그 베어 플래트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 현재 이러한 국면들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다음은 그 불 플래트닝입니다. 불 플래트닝은 그 장기 금리가 하락은 하지만 단기 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.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그 더 많이 그 둔화될 것을 그 반영을 한 것입니다.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8년 그 4분기부터 2019년 그 8월 달까지의 흐름인데요.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기와 상관없이 모든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되고, 이러한 움직임들은 페드가 금리를 그 고정시키지만, 이때 당시에는 그 페드가 금리를 그 고정시켰지만 지정학적 위기와 같은 다른 변수들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거나 완만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장기채 매수를 독려할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. 그래서 그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. 그래서 그 불 플래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세 번째는 그 불 스티프닝입니다. 이것은 그 단기 금리는 그 하락하지만 장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요. 가장 최근의 사례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의 국면입니다. 2007년 중반부터 2008년까지 그 미국 제수익률 흐름이 이러한 흐름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장이 이러한 그 불 스티프닝 단계에 진입을 하면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수익률은 그 내려가게 됩니다. 스티프닝은 그 단기 채권일수록 그 강세를 보이고 수익률은 그 장기 채권보다 훨씬 더 하락할 때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스프레드는 더욱더 확대가 되고요. 이러한 흐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페드가 벤치마크 금리를 인하했을 때 발생한 것입니다. 그 트레이더들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그 채권 가격에 배팅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입니다. 마지막으로 그 베어 스티프닝입니다. 이것은 그 장기 금리는 상승을 하는데 단기 금리가 그 더 빠르게 그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. 그 가장 최근의 사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 작년 그 코로나 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분기까지 나타난 수익률 곡선이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이러한 유형의 그 특성은 페드가 이미 그 저금리 상태를 그 유지를 하고 경제 시스템 내에 충분한 그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양하기 위해서 단기 금리를 그 향후 수년간 그 고정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또는 그 신호가 그 보내졌을 때 나타나는 그 특징입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그 수익률 곡선은 그 네 가지 그 특성을 갖게 되는데, 이러한 수익률 곡선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얼핏 보기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신개념 투자 시계와 유사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는 이제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,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국면과 상당히 일치를 합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불 플래트닝, 불 스티프닝, 베어 스티프닝 이러한 그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. 제가 이제 현 단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그랬는데, 기본적으로 투자 시계에서의 3분의 2와 베어 플래트닝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대세 고점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. 단기적인 조정폭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뭐 이미 강세 국면에 진입한 것입니다. 그래서 실제 이제 수익률 곡선 국면별 주식시장 수익률을 보더라도 현재 베어 플래트닝 국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그림에서 나타내는 테이블은 2010년 1월부터
그리고 2020년 3월까지의 그 각각의 그 수익률 곡선별 업종별 상승률과 지수 상승률을 표시한 겁니다. 현재 아까 제가 그 베어 플래트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베어 플래트닝 국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은 IT였고 가장 부진한 업종은 에너지였습니다. 에너지와 그 커뮤니케이션이었고 벤치마크인 S&P 500 지수는 물론 불 스티프닝이나 베어 스티프닝에 비해서는 상승률은 작지만 그래도 그 주식시장이 강세를 유지를 했다. 이런 모습을 그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제 최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올해 그 2021년 그 3월달 이후에 현재까지 국면이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 국면의 그 업종별 그 상승률을 보면은 똑같습니다. 베어 플래티닝하고 IT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. 그리고 가장 부진한 것은 통신 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가 뭐 물론 상대적으로 플러스는 났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. 이런 측면에서 그 현재 국면은 그 베어 플래트닝 국면이라고 그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또 한 가지 그 주목되는 것은 그 팩터별 수익률도 그 베어 플래트닝과 상당히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과거 그 베어 플래트닝 국면에서 퀄리티와 그 모멘텀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했는데 현재 그 베어와 퀄리티와 모멘텀이 가장 그 팩터 중에서 그 가장 높은 수익률을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그 현 국면은 그 베어 플래티닝 국면을 그 시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현재 국면은 그 수익률 곡선 기준으로 그 베어 플래트닝 국면이고 주식시장이 약세로 진입하는 그 플래트닝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선행되어야 된다. 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주식시장이 대세 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그 오미크론을 비롯한 그 페드의 긴축 정책 전환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최근과 같이 그 조정은 그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현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주로 예정된 그 FOMC에서 어떤 그 금리 정책을 내놓을지가 그 가장 그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페드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비롯한 그 긴축 정책으로의 그 선회가 이루어진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부얼 플래트닝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그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그 투자자 여러분들은 장단기 금리 추이를 그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수익률 곡선 그 패턴을 그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를 근거로 해서 그 향후 주식시장에 그 대처하는 것도 또 다른 그 주식시장의 그 판단에 중요한 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조금은 그 지루하겠지만 나름대로 그 수익률 곡선이 그 주식시장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. 다소 그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항상 그렇지만 저는 그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수익률 곡선을 꼭 한번 그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